12구 참사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장면 가운데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공직자들의 태도였습니다. 뭐 주체 타령하고 매뉴얼 타령하는 이 모습부터 시작을 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그 모습, 여러 가지가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요. 더더욱 납득할 수 없었던 건 세월호 참사 후에 재난 대응 시스템, 위기관리 시스템 손 봐야 되고 손 봤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건 바로 이 대목인데요.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에 대한 질문, 궁금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지금 이 정부의 대응 총평부터 좀 해주신다면요. 예, 이번 12구 참사, 덜컥 선진국에서는 일어나서 안 될 사건이었습니다. 네. 시간대별로 좀 한번 짚어보면요. 사전에 대비하고 방지할 수 있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조치가 필요했다, 또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매뉴얼에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또 주체가 어떻게 됐냐라는 것은 저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은 이유의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고 또 이런 걸 예정한 대비회의, 대책회의도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전사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수차례 보고도 있었고요. 예. 재난안전법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경우에 충분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초동 대체에 실패했습니다. 오후 그날 참사 당일 6시 34분 이후에 압사가 언급되는 그런 112 신고가 수차례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라도 경찰력 등의 대응이 있었다면 저는 이 참사의 많은 부분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10시 15분에 소방청 대응 1단계에 의해서 신고가 접수되고 소방청이 현장에 갔었었는데 이후에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면 적어도 추가 사고라든지 또 확대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저희들이 안전사회를 지향하고 또 이걸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충분했냐라는 부분에 대한 저희들에게 아주 큰 숙제를 내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철저한 그리고 충분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그러한 사실 규명의 토대에서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몇 가지를 좀 짚어야 되는데 좀 이게 너무 법과 제도를 앞세우면 너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단순화해서 일단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결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112로 계속 신고가 들어왔고 신고 내용에 압사라는 단어가 계속 빈번히 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매뉴얼이니 제도니 책에 따지기 전에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현상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시 34분 이후에 112 신고가 들어왔으면 거기에 맞게 그거는 뭐 매뉴얼에도 당연히 나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을 그러니까 나가서 현장도 가고 또 그 위에 컨트롤 타워 위에서 종합적인 상황 판단에 의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당시 어떤 경찰의 지휘부라든지 경찰의 대응 등은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세월호 참사로 돌아가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고 구조 요청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런 신고가 있었을 때는 그 신고를 이제 접수하고 나서 이후에 조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점이죠. 그럼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스템에 의한 보고가 있어야 되고 그 보고 이후에 이제 사후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바로 그 대목과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를 교훈 삼아서 손봤던 체계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사실 이제 그 시스템은 저는 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스템은 상당 부분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시스템을 운용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에 의한 판단을 하고 아주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그런 것이 문제인 거지. 네. 지금 갖춰진 시스템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단순하게 놓고 보더라도 그 소방청의 대응과 경찰청의 대응이 달랐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10시 34분에 112 신고가 왔을 때 그거는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경찰력을 대응하든지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10시 15분에 첫 사고에 기한 접수가 됐을 때는 소방청에 신고가 있었고 소방청에서 이제 대응 조치를 했는데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이 서로 연계해서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될 것 등이 충분하게 가능했던 영역이었죠. 실제로 소방청에서 경찰의 대응을 요청을 했고요. 예. 그게 말씀드린 대로 10시 34분 이전에는 경찰이 더 했었어야 될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었거나 또 시스템이 안 갖춰졌다기보다는 실제 운영 과정과 또 현장과 그리고 지구의 컨트롤 타워 부재 등의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참사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는 어디였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사전에 했었을 때는 서울시 그리고 용산구 그리고 경찰 등이 대비 대책을 했듯이 그러한 기관에서 이제 충분하게 미리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협조 체계가 이때 가동이 됐었어야 된다 이때. 왜냐하면 그 이전에 축제나 그 이전에 행사 등에서는 그런 게 가동이 됐었습니다. 그걸 주체가 모호하다 해서 뭐 가동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요. 네. 그리고 6시 34분에 112 신고가 있은 다음에는 철저하게 경찰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고 이후에 이제 10시 15분에 그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는 행안부와 또 대통령실 그리고 경찰 등이 함께 또는 각자가 충분하게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따로 짚을 게 있는데요. 일단 첫째 세월호 참사 후에 1조 5천억 들여서 구축한 재난안전 통신망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의원님이 장관으로 계실 때 그 개통했던 거라면서요. 작년 5월에 개통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제대로 이게 지금 가동이 안 된 겁니까? 그날 이후에 이제 보니까 실제로 이 재난안전 통신망이 그 각 기관이 구청이나 경찰, 소방 등이 구비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됐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걸 구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판단해서 이걸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현장 작동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좀 판단이 부족했던 건데 물론 이런 판단을 잘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훈련도 하고 그리고 실제 적용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좋은 장비가 구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당장에 경찰은 소방은 경찰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 5월에 개통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통 이후에 이거를 실제로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활용에 들어가는 어떤 그 예비 훈련이라는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이게 현장마다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각 현장에 수없이 많이 가정되고 상정되는 현장마다 이런 것을 작동시킬 먼저 현장에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현장 책임자라든지 또는 좀 더 체계적인 그런 것들의 준비가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소방인가요? 여기서 다산 콜센터에 전화해서 서울시 관계 담당 파트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던데 이게 말이 안 되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방에 출동을 할 때는 당연히 소방만으로 되지는 않고 차량을 통제한다든지 또 사람 인파가 몰려 있는 것을 한쪽으로 이제 좀 이동시킨다든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조치는 이제 경찰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의 협조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20분 이상 지나기까지 그 보고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이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데요. 하나는 그 재난안전 상황실에서 119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상의 경우에는 소방이 하고 해상의 경우에는 해경이 망라해서 중앙재난안전 행안부에 중앙재난안전 상황실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상황실에서
대응 단계를 보고 또 각 기관이나 또 행안부 실국장에 전파를 하고요. 예. 또 한면으로는 행안부 장관의 참모 부서인 소방정책관실이라든지 또 치안정책관실, 소방비서, 치안비서, 재난안전비서가 있습니다. 그 네. 비서실 내에. 예. 거기에서 또 보고를 하게 돼서 사실은 이와 같이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걸 대응 단계가 1단계냐 2단계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네. 당시에 그 현장에 10만여 인파가 있었고 또 그 길도 좁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예상할 수 있고 또 금방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단계에 불구하고 장관에게 즉시 보고가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상식에 그 비춰본다면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먼저 보고해도 부족할 판인데 실제로는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현상인가요? 사실 이제 보고는 시간과 순서도 중요합니다만은 일단 보고를 할 때는 충분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좀 상황 파악이나 또 보고가 늦었다 그러면 그러한 조치를 하는 데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 이후에 어떤 지시와 어떤 조치가 있었냐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야만이 이와 같이 이기반 상황 또 종합적인 상황에서 아주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어떤 지시를 했냐 그리고 지시 후에 어떤 조치를 했냐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아서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제대로 이 참사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그리고 이후에 개선책을 마련하려면 그런 내용들이 조목조목 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자느라고 연락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경찰 지휘부의 대응은 네. 이미 나타난 그 보고의 시점이나 시간을 봐서도 많이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도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나타났지만 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보고가 누락됐던 경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고를 받은 이후에 어떤 지시와 어떤 조치가 실효성 있게 했냐라는 부분 역시 앞으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의원님이 일관되게 지적하시는 문제는 시스템 이전의 운영의 문제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적하시는 내용이. 근데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 동안 경찰이 너무 정권과 밀착해서 본연의 임무에 소홀했다라고 그러니까 주장을 했고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전 정부가 112 시스템 정비를 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국민들은 엄청난 그 아픔과 슬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해서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 정부 탓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실을 밝히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있을 수가 없다. 네. 누가 봐도 상식적인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드는 그런 저해되는 그런 말이나 또 행동을 한다면 저는 정말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법적 책임 이전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주체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는 기본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네. 수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상 책임이지만 그렇죠. 그 법률상 책임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부적절했다든지 부당한 행위로 인한 여러 가지 책임도 있는데 네. 그런 책임까지 포함해서 정치적인 책임까지 포함해서 정부나 또는 관련자가 져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만의 책임을 묻는다. 그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조사와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법한 것에 국한할 수가 있어서 예. 어떻게 보면 그 위법 이상의 것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된 예를 들어 정책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부적절하고 온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도 묻고 또 사실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당사자가 그런 지위에 있거나 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저는 그런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정치적 책임과 좀 더 정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반드시 수사 결과가 나와야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사전에 네. 선제적으로 저는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